8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운용사의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술로 틀린 것입니다. 이거 운용사 얘기입니다. 1번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경우 신용 리스크는 펀드의 몫이므로 운용사로서는 거래 상대방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맞죠? 신용 리스크는 펀드가 책임져야 되니까 장외 파생 상품 거래를 할 때. 그 다음에 2번 같은 거래 상대방의 위험평가액이 각 펀드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즉 100%,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끔 해놨습니다. 2번도 맞고요. 3번 장외 파생 상품 거래일 경우 운용사가 펀드의 재산 범위 내에서 펀드를 대신하여 판매사와 공동으로 계약서에 설명한다. 틀렸죠? 그러니까 사실 재산 범위 내에서 펀드를 재산해서 뭐 대신해서 계약서에 서명하고 재산 관리하고 이런 거는 판매사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판매사가 무슨 관련이 있어요? 판매사는 그냥 물건만 팔아주는 거예요. 상품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수탁회사입니다. 수탁회사. 수탁회사라고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린 거죠. 4번 표준계약서 외에 담보제공 계약으로 신용보강을 한다면 계약서 관련 법률 리스크는 물론 담보관리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 증감을 고려해야 되죠. 이것도 역시 고려해서 리스크가 올라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이런 걸 감안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86번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부동산 펀드의 내용입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법상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 자, 1번 집합투자업자는 법적 형태 중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죠. 법적 형태는 여러분들 크게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법적 형태는 신탁형이 있고 회사형이 있고 조합형이 있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어지는 거 아시죠? 두 번째, 부동산 펀드들의 법적 형태에 따른 차이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이죠. 되게 하는 일이. 2번도 맞고요. 3번,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회사 재산의 70% 초과하여 설립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정관을 변경해도 안 돼요. 근데 4번이 틀린 거예요. 부동산 투자회사의 경우 설립 및 정관 변경으로도 투자회사 재산의 70%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는데 투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8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제3자 업무 위탁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 있죠. 자, 1번 부동산 개발하거나 그에 대한 다른 부수 업무 위탁할 수 있어요. 2번 부동산 관리, 개량 이런 거 관련되는 부수 업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3번 부동산의 매입 및 부수 업무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매입, 매각, 즉 매매 부수 업무 이런 거 못해요. 이런 거는 펀드가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개 업무 이런 것도 없어요. 경매 업무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매입, 매각, 즉 매매 업무라든지 아니면 경매 업무 또는 중개 업무 이런 것들은 위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번 이게 틀렸습니다. 4번 부동산 임대 및 부수 업무 요거 있죠. 그래서 개발, 관리, 개량, 임대 이런 것들은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입, 매각, 무슨 경매, 중개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87번, 3번 봤고요. 8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준부동산 펀드의 구성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요. 이게 좀 황당한 문제가 뭐냐면 준부동산 펀드라고 할 때 자, 준부동산 펀드는 원래 부동산 펀드가 아닌데 부동산에 준하여 본다는 게 준부동산 펀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는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고 얘가 부동산 펀드가 아닌데 실질적 내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로 봐준다. 부동산 펀드에 준한다. 그래서 준부동산 펀드예요. 그러면 실제로 준부동산 펀드는 형식적인 거는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형식적인 내용은 부동산 펀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증권펀드, 부동산 펀드 아니잖아요. 특별자산펀드, 부동산 펀드 아니잖아요. 혼합자산펀드도 부동산 펀드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투자한 내용을 보니까 실질적 내용이나 경제적 효과가 부동산에 투자한 것과 비슷하면 증권펀드도, 특별자산펀드도, 혼합자산펀드도 부동산 펀드로 봐주겠다. 그래서 준부동산 펀드예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준부동산 펀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뭐야? 그 자체가 부동산 펀드잖아. 4번 보면 얘가 진짜로 부동산 펀드잖아요. 부동산 펀드인데 뭘 부동산에 준해서 불러. 이 자체가 부동산 펀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준부동산 펀드가 아니라 그 자체가 그냥 부동산 펀드예요. 그러니까 4번은 준부동산 펀드하고 전혀 관련이 없죠. 이거는 그 자체가 부동산 펀드예요. 부동산에 준한다 이런 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얘가 부동산 펀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 근데 사람은 아닌데 사람하고 비슷한 행태를 보이는 것들을 그냥 사람 비슷하게 봐주자. 영장류.
영장이로 봐주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침팬지나 뭐 고릴라, 침팬지다. 침팬지가 제일 가깝다며요, 참 인간하고. 그러면 침팬지, 그거니 준인간 이렇게 쓰자고 말이에요. 준인간. 그러면 다음 중 준인간이 될 수 있는 존재는 뭐 침팬지, 고릴라, 뭐 원숭이 이렇게 해놨다 그러면 이건 준인간이 될 수 있는데 인간은 준인간이 될 수 있어요? 아 인간이 인간인데 무슨 준인간이 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준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에 준하는 건데 얘네들은 준할 수 있죠. 왜? 부동산 펀드가 아니니까. 근데 얘 자체가 부동산 펀드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음 중 준인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 원숭이, 침팬지, 예? 고릴라 이렇게 되는데 이건 사람. 아니 사람은 그냥 인간이잖아요. 뭘 준인간이야. 그지? 그러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88번 문제를 봤습니다. 89번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펀드의 종류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을 고릅니다. 자, 1번. 펀드의 설립 이전에 펀드 재산으로 투자할 부동산 등이나 대출할 대상 개발 사업을 미리 특정하는 형태를 사전 특정형 부동산 펀드라고 한다. 맞죠? 사전 특정형이요. 대부분은 사전 특정형입니다. 부동산 펀드는. 2번. 국내에서 설립되는 대부분의 부동산 펀드는 사전 불특정형 땡. 틀렸죠. 사전 특정형이에요. 거의. 그리고 사전 불특정형은 경공매형밖에 없어요. 그래서 2번 틀렸고 3번 펀드 재산으로 투자할 대상이 미리 특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펀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를 사전 불특정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고요. 4번 경공매형 부동산 펀드가 사전 불특정형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2번이 답이죠. 9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매매형 부동산 펀드에서 완성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사전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요. 자, 1번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또한 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의 부동산인지 여부를 봐야죠. 아 이게 좋은 동네인지 거래가 활발한지 이거 봐야 된다. 맞죠? 2번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의 매입 가격이 적정한지 싼지 비싼지 이거 판단해 보라는 얘기죠. 맞죠? 3번 취득하는 해당 부동산의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하자는 없는지 어디 새는 건 없는지 깨진 건 없는지 부서지고 날아가고 벗겨진 건 없는지 봐라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죠? 4번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아 이거 완전한 소유권이 있으니까 거래를 하지. 그러니까 완성된 거는 뭐예요? 등기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건축물 대장 뭐 이런 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완성됐으니까. 근데 무슨 완전한 소유권이야. 완전한 소유권은 아직 소유권 등기가 안 됐을 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건설 중인 부동산 얘기예요. 이건 완성된 부동산이 아니고 아직 건설하고 있는 부동산. 건설 중인 부동산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지 완성된 부동산과는 관계가 없죠. 4번이 답입니다. 91번 보죠. 다음 중 임대형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가 먼 것이다. 자, 1번 일종의 매입 임대 방식의 부동산 펀드죠. 임대형이니까. 2번 업무용 부동산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과 같은 수익성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임대형이니까 맞죠. 3번 안정적인 이자 소득과 매각에 따른 자본 소득을 주된 운용 전략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4번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관리비 상승이 있다 그랬는데 관리비 상승이 아니죠. 임대형 부동산의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비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임대료와 공실률 얘기예요. 공실률. 임대료와 공실률이 가장 위험한 거지 이게 그 관리비는 아니죠.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92번 보겠습니다. 자,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부동산 펀드의 유형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다 투자하느냐? 이것과 관련이 없는 건데요. 임대형, 임대부동산에 투자하고 파생상품형은 파생상품에 투자하고 대출형은 뭐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데 이건 뭐야?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지.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투자 대상 자산이 뭐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싸잡아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투자 대상 자산에 따라서 부동산 펀드를 분류한 게 아니고 투자 지역에 따라서 분류한 거죠. 투자 지역에 따라서 국내냐, 국외냐 이렇게 분류한 거니까 4번은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지역에 따른 분류지. 4번이 답입니다. 우리가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분류하면 실물에 투자하면 실물형, 대출에 투자하면 대출형, 권리형, 뭐 증권형, 파생상품형, 준부동산 펀드 이게 그거예요. 실물형 중에 매매형, 임대형, 개발형, 계량형, 경공매형 이렇게 나누는 게 투자 대상 자산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런데 국내니 국외니 이런 거는 투자 지역에 따른 분류죠. 대상 자산이 아니라.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93번을 볼까요? 93번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한 자금으로 업무용
또는 상업용 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안정적인 임대 수입과 향후 매입 부동산 가치 상승 시 자본소득도 확보하려는 펀드는 뭐예요? 아, 이거 임대형이지 뭐예요? 1번이 답이고요. 9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입니다. 1번 부동산은 자본시장의 투자 여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무슨 소리? 엄청 영향을 받죠. 자본시장에서 금리가 어떠하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 영향을 받죠. 금리뿐 아니라 다른 굉장히 많은 요소들을 전부 다 영향을 받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부동산과 경쟁하는 다른 자산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나와야죠. 부동산뿐 아니라 자산시장에는 여러 가지 자산이 있으니까 경쟁하는 자산시장도 봐야 되죠. 3번 금리 상황과 향후 금리 변화를 수시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거죠. 부동산 매입하려면 돈 빌려야 될 거 아닙니까? 대개 보면 차입금을 이용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금리 상황 봐야죠. 4번 부동산 투자는 금융 비용에 영향을 주어 자기 자본의 투자 수익률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4번이 맞네요.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95번 보겠습니다. 자, 95번 부동산의 세 가지 하부 시장이 아닌 것. 아, 이거 뭐야? 4번이네. 대출 시장. 자, 공간 시장, 임대 시장이죠. 자산 시장, 매매 시장이죠. 개발 시장은 건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잖아요. 공간 시장, 자산 시장, 개발 시장. 아닌 거 대출 시장. 자, 그래서 95번 해결했고요. 96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1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맞네요. 그런데 사업자의 신용이나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이다. 틀렸습니다. 어디가 틀렸을까요? 사업자의 신용이나 이거 아니죠. 이거 빼버려야 돼요. 왜? 사업자의 신용을 보고도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 또는 사업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적 담보뿐 아니라 사업자 신용을 가지고도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직 유일하게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을 보고 대출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빼야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자, 맞으려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물적 담보 또는 사업자의 신용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현금 흐름 또는 사업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공급자 금융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원리금 상환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업의 수익성이 장기, 안정, 고수익성이어야 하므로 대규모 프로젝트나 해외 건설 부분에 많이 사용된다. 맞죠? 3번 해당 사업이 도산할 경우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사업주는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죠. 개인적인 채무를 지지 않는다. 이걸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이 경우에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나 자산 범위 내에서 채권 청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 4번 다양한 사업 주체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 이해 당사자 간의 위험 분산이 가능하나 이해 당사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절차가 복잡함으로 사업이 지연될 수 있죠. 맞고요. 이 과정에서 비용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PF 사업은 고비용 구조입니다. 자, 우리가 96번 봤고요. 97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의 4국면, 4개 국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야, 이거 뭐 그냥 답이 나오네요. 호황 다음에 뭐야? 이렇게 가면 자, 이게 호황 국면. 그 다음에 뭐야? 후퇴. 그 다음에 불황.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호황, 후퇴, 회복. 아유, 이게 호황이고요. 이게 후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야? 불황. 불황이 없네, 지금. 불황. 그 다음에 회복. 이렇게 가야 되는데 횡보가 왜 나와요, 여기서? 횡보는 주식시장이죠. 그러니까 4번이 답입니다. 경기 변동 얘기할 때 횡보시장 이런 건 없어요. 자, 9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안투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1번. 투자금이 회수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여 펀드 자동 연장 조항을 집합 투자 규약에 넣고 있다.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98번 1번 맞고. 2번.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서는 부동산 매입 금액의 50에서 100 베이시스 포인트 수준의 취득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게 수수료가 꽤 높은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는 다른 펀드보다는 수수료가 세요. 3번 부동산 펀드 운용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완만하게 성장했다. 이거 좀 해설이 뭐 뜨뜻미지근하게 됐는데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운용 경쟁이 심화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과열됐다는 얘기죠. 과열됐는데 어떻게 완만하게 성장해요. 급하게 이렇게 나와야 돼.
해설에는 급하게 성장했다 이런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해설이 좀 제가 좀 화끈하게 안 했는데 지금 급하게 성장했어요. 급격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격해요. 원래 다이나믹 코리아예요. 그래서 완만하게 성장한다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한번 확 그냥 이렇게 떴다가 그냥 확 그냥 꼬꾸라졌다가 이렇게 가죠. 되게.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게 역사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 운용자 스스로 시장에 많지 않은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투자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되겠죠. 바지런 떨어야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99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내용으로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 현재 국내에서는 부동산 관련 지수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는 입장이다. 뭐 있는 얘기 맞습니다. 부동산 관련 지수가 없죠. 거의. 두 번째, 유동성 위험은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 주로 발생할 수 있고요. 그다음 3번, 개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확정 가격에 의한 일괄 도급 계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하는 게 이게 우리가 이제 턴키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확정 가격에 의한 일괄 도급 계약 맞습니다. 그다음 4번, 수익을 감소시키지 않고 체계적 위험 등 전체 포트폴리오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분산 투자할 수 있다. 분산 투자하는 원인은 분산 투자는요.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거지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닙니다.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요. 이건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분산 투자는요. 체계적 위험은 요만큼도 못 줄여요. 체계적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줄이는 거예요. 분산 투자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사업 부지 확보 및 관리 방안으로 틀린 것입니다. 자, 1번 사업 부지 매매 계약률, 미계약 필지의 매도 동의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 1번 맞고요. 2번 해당 펀드가 투자하려는 사업에 인허가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한다. 여러분들 사업 부지 확보하는 단계에서는 인허가 단계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인허가 단계에서 하는 거예요. 인허가 단계에서의 그 검토 사항이지 요거 사업 부지 확보 단계가 아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겁니다. 2번이 틀린 거고요. 3번 일반 분양 아파트 사업 부지의 경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신용도가 중요한 거예요. 뭐 이건 당연히 맞고요. 4번 신탁 등기 후 신탁 수익권 증서에 질권 설정하기로 합의되었는지 이것도 확인하는 거예요.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지만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번에 2번이 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번까지 1회 실전 모의고사 문제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